김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병대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검찰단 등 군 검찰에서 군 검사로 주로 근무를 했었고요. 군사법원에서는 군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군무원 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을 했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사 참여입니다. 제가 헌병 조사 참여, 군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하면서 전국 수많은 군 수사기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헌병이나 군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병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수사관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지 말 것. 이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헌병 수사기법 중 하나가 조사가 아닌 척하면서 피의자를 안심시킨 후에 핵심적인 피의 사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사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그런 행동을 하긴 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큰일 없을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넌지시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와서 같이 담배 한 대 피우자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차 한잔 하자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 수사관에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절대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조사 절차에서만 답변을 해야 하고 정식 조사에서도 필요하면 이때도 진술을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고 일단 의심을 하는 사람이고 혐의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본능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서 처벌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 검사로 근무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답변을 정리한 후에 준비된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 관련자들은 반드시 당신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대화 중 자백하는 것을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그때 날 때리고 욕한 거 기억나죠? 혹은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 기억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뭐 얼떨결에 뭐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의 대화를 유도를 해서 녹음을 한 뒤에 여러분이 자백을 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건, 당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더더욱 녹음을 합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명심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사건 관련자와 절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는 말도 남기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남긴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헌병은 군검찰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억울하다면 말을 아끼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의 변호사와도 카카오톡, 문자, 메일로 소통하지는 마세요. 직접 만나서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휴대전화, 노트북은 언제든지 압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의뢰하셨으면 변호인을 신뢰하십시오.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님한 변호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물론 결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100%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이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이건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변호사를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상호 변호사입니다.